안녕하세요. 간만에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좀 바빴어요. 오늘은 카카오랑 네이버가 좀 반등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좀 최근에 소식 전해드리고 다시 밸류에이션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제 기사가 떴는데 네이버하고 이마트 얘기죠. 네이버는 이마트하고 이제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지분 서로 2,500억 정도의 지분 교환을 했었어요. 수합이죠. 그래서 쓱배송으로 뭐 이렇게 같이 합세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이커머스를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쓱닷컴으로 뭐 하고 네이버하고 이마트하고 국민템 행사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마트는 가지고 있는 PB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SSG에서 이 PB 상품을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 장보기는 여러 파트너들과의 협업으로 올 3분기 거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0% 증가했다. 엄청나게 네이버 쇼핑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편승해서 쓱닷컴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난 3월에 신세계그룹과 2,500억 규모의 지분 교환을 했다. 네이버는 그 이마트뿐만이 아니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거기 CJ그룹하고도 지분 교환을 많이 했어요. 뭐 CJ ENM이나 CJ 대한통운 뭐 배송 확보 차원에서 이런 전략적 협력으로 많이 그 이커머스 시장이나 뭐 컨텐츠 시장을 노리고 있죠. 다음 기사 한번 봐보면 인구 2억 7천 명의 인도네시아 왜 앱툰 안 먹히나 범인은 오토바이. 왜 오토바이일까요? 이게 저도 그냥 재밌어서 한번 기사를 읽어봤는데 웹툰을 우리가 보려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안정된 자세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웹툰도 사회적으로 인터넷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이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던가 편안한 대중교통 환경에서 사람들이 웹툰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 웹툰 뭐 키다리 스튜디오나 이런 업체가 1위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이 동아시아 쪽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그 우리나라 웹툰이 1위예요. 거의 일본도 1위고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고 한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면 제일 먼저 젊은이들이 볼 게 그리고 교통과 통신 인프라죠. 그리고 이 나라들이 어, 미래 사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을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교통 인프라도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이 인프라가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이 이쪽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 이 웹툰이 나라들에서 1, 2를 그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 비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한다면 나중에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이 웹툰 IP를 이용해서 이쪽 시장을 노려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IP 수입도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다음 보시면 웹툰 수출 이미 성장하고 있죠. 동남아 진출 시 현지화의 주목. 지금 아까 그런 이런 인프라들이 조금 미흡해서 지금은 아직 침투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침투율이 높지는 않지만 향후에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 여기 한번 기사를 보시면 이미 한 이 정도 수출이지만 의미 있는 수출 규모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침투율이라는 게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엔 추후에는 엄청나게 여기도 IP나 이런 쪽을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게 늘어날 것이다. 여기도 오토바이 얘기 나오네요. 오토바이가 상당히 지금 너무 높아서. 근데 이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게 또 아까는 얘기 안 했는데 평균 연령이 지금 엄청나게 낮아요. 그래서 이 한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만화 시장의 90% 이상을 출판 만화가 지금 아직까지 90%예요. 아직까지도 인터넷이 많이 안 되고 잘 안 돼요. 느려요. 태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느리고 이쪽이 넷플릭스 못 봐요. 모바일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인프라가 깔리고 그렇다면 추후에는 상당히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죠. 다른 뉴스 한번 봐보시면 웹툰 대전, 이미 아까 제가 말했듯이 IP를 활용해서 이런 쪽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먼저 뭐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 지금 대박 터졌잖아요. 근데 디즈니에서도 이제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장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쪽 우리나라의 이 IP에 대한 그 영향력은, 웹툰 IP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드라마들이 전부 다 웹툰 IP 기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한번 보고 이거 드라마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흥행 사업이었던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이 보장된, 어느 정도 보증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넷플릭스나 TVN이나 뭐 이런 쪽에서, TV에서, IPTV 쪽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전부 다 이제 웹툰 기반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의 그 웹툰 IP의 가치가 주가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래서 이거를 가수들의 음원 수입처럼 계속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는 디즈니가 엄청나게 강한 그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카카오가, 네이버가 강력한 IP를 보유한 기업이 되는 거죠. K 컨텐츠 날개 달다 뭐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얘기인데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 뭐 웹툰이든 뭐 웹소설이든 이런 그 각 나라들의 1위 기업들, 1, 2 기업들을 다 인수하고 있어요. 돈을 들여서. 뭐 여기 보면 북미 웹툰, 웹소설 이 기업이 거의 3위권 안에 드는 기업들을 다 인수하고 있어요. 타파스, 레디시, 막 수천억을, 돈을 많으니까. 카카오가 현금 흐름이 워낙 좋잖아요. 네이버도 현금 흐름이 좋고. 이런 기업의 장점이 마음대로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컨텐츠 쪽은 명확한 시장 1, 2위가 없기 때문에 그 독과점 이슈가 없어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이슈는 우리가 점유율이 너무 높은 카카오톡이든 뭐 네이버 네이버 뭐 포털이든 검색 서비스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검색 서비스 점유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잖아. 이런 것만 규제를 하는 거지 그 컨텐츠 제작에 관해서는 규제를 다행히 안 해요. 당연히 지금 독과점이 아니니까. 이럴 때 그냥 휩쓸면서 인수를 하고 다니면 컨텐츠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죠. 디즈니의 임원급들을 지금 카카오는 적극적으로 지금 데려오고 있어요. 뭐 DC 코믹스 이런 쪽에서 임원을 했던 분들을 다 데려오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죠. 카카오가 그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 쪽도 장악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밸류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54조잖아요. 오늘 좀 많이 반등했네요. 54조인데 저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도 50조대였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제가 유심 있게 보는 게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잖아요. 이거를 보는데, 그리고 이제 영업활동 현금을 해서 그 설비 투자 비용 얼마 안 들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고, 여기 이걸 빼면 이 정도가 남아. 1조 5천 뭐 이 정도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계산한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뭐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흐름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좋고, 네이버도 지금 시총이 저번보다 뭐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국감 열리고 그러니까 막 두들겨 맞고,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못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두들겨 맞고 있어요. 분위기상.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 이거는 좀 이례적이에요. 지금 이거는 지분 매각이나 이런 게 섞여 있어서 그 일본 쪽 지분 매각이나 이런 섞여 있어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23년 거 이제 봐야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이거는 없다고 보시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프리캐시플로우 잉여현금 흐름도,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주한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아까 제가
나중에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 제조업하고도 왜 이 장부상 영업이익보다는 이 잉여현금 흐름이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냐면 이게 실제로 거짓말을 못하는 재무 지표예요. 그리고 주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실제 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남기는 기업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 상위 빅테크 기업도 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하고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다른 S&P 500에 편입된 다른 그 빅테크 기업 이외의 우량 기업들도 다 이게 우수한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배당도 꾸준하게 올리고 주가도 꾸준하게 오르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주가가 몇 배가 올라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뭐 잉여 현금 흐름은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저는 카카오랑 네이버의 실제 주주고요. 계속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주가가 저는 이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샀다가 올랐을 때 팔고 이런 플레이를 안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현금 흐름이 계속 영업 현금 흐름이나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기업은 팔면은 나중에 저점에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같이 악재가 터졌을 때만 한 번씩 쫙 지분을 사고 또 악재가 터졌을 때 빡 지분하고 아마 그렇더라도 나중에는 더 비싼 가격으로 계속 살 거예요. 그래도 계속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기업들의 가입자가 꼭지를 찍었을 때나 아니면 이 기업들이 글로벌 확장을 할 영역이 줄어들거나 그랬을 때까지 이 기업들은 계속 모아가요. 아직까진 그 침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저는 지금 네이버 19주 이 매입 단가는 보지 않아요. 어차피 의미 없어요. 이 기업들은. 카카오는 56주. 그래서 이 기업들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과정들을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좀 보여드릴까 해요. 그리고 이 기업들도 계속 추적하는 거를 같이 공부해 나가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네이버가 시가총액 64조 8천억, 카카오 54조,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서 본주하고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포함해서 467조.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볼까요? 네이버는 제가 이게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23년도 캐펙스 설비 투자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이게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중을 비교해 봤더니 삼성전자는 23년도 기준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50% 정도 그리고 카카오는 11% 네이버는 20%.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이란 게 이 캐펙스가 많이 나가면 캐펙스는 그리고 변동성 자금이잖아요. 계속 변동해요. 이게 막 이번에도 보면 삼성이 확 질렀죠. 그 TSMC 이기려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서 캐펙스 비중이 높은 기업은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높은 캐펙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 예상 실적은 긍정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과거에 보면은. 근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잉여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지속성이나 예측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조업체들은. 근데 이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이익에 대한 지속성이나 그 예측성이 높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보시면 네이버랑 카카오에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정밀하게 해보신 분도 있겠는데 저도 이걸 놀랐어요. 이 시가총액에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나눠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죠. 거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필요 없다. 실적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보고 기준을 삼고 매매를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이거를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멀티플을 어느 정도 주고 매매를 하는가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은
뭐 나는 이 시총이 잉여현금 대비 50배 되면 팔겠다. 이러면 파셔도 돼요. 근데 실적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를 감안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10배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이거 미쳤다고 카카오 네이버 왜 사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근데 보면은 설비 투자 비용이 5배 차이 나죠, 카카오랑. 그러면 설비 투자 비용이 적으니까 카카오는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 캐펙스가 변동비인데 이게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카카오는. 그러니까 멀티플을 높게 주는 거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네이버도 이건 서버 투자 비용이나 이런 클라우드 투자 비용이 좀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이 캐펙스 비용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차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여기는 32배 정도가 나오는데 삼성은 10배죠. 밸류에이션이 싸게 매기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뭐 20, 뭐 이건 한 20배, 30배는 갈 수 있지 않냐. 파운드리 잘 되면. 그건 그때가 봐서 하는 거죠. 근데 파운드리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되려면 캐펙스를 엄청나게 올려야죠. 그러면 이거 50조 뚫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 뭐 좋다고만 선전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좀 모아봐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안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이 정도 잉여 현금 흐름을 남길 수 있는 회사 40조 이상 남길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애플 이외에는 없어요. 애플, 구글 이런 회사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계 탑5 안에 드는 회사고 좋은 회사지만 저는 이 변동비가 낮은, 이 캐펙스가 낮은 기업을 선호한다. 투자자는 본인 선호대로 자신이 잘 공부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꾸준하게 모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동참해서 잘 추적해서 잘 모아보시고, 그리고 투자는 본인 성향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수가 올라서만 나는 주식 투자한다 뭐 그러신 분도 있을 거고, 나는 플랫폼 기업만 투자할 거야, 저같이 좋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런 제조업체 이런 화끈하게 뭐 투자 확장기 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뭐 철강처럼 사이클 기업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쪽에 투자하시는 거고요. 단 그 분야를 본인이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